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종태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자랑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종태라는 사람이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했는데 도대체 누구야? 뭐 어떤 사람이야?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가 등장했는데 바로 대전환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이제 과거의 방식은 안 되고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대전환의 의미인데 바로 교육 대전환 목소리도 크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교육이 완전히 거꾸로 바뀌고 환골탈태될 정도의 큰 변화가 없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늘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낸 저서의 제목을 한국교육 진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전환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번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종태가 어떻게 대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폭넓은 경험, 그게 뭔데? 궁금하시죠? 저는 4가지, 다른 어떤 예비 후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4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만은 교육학자 혹은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적은 분들만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 운동가 혹은 실천가로서의 측면입니다. 세 번째, 더 적은 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바로 교육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지막 경험,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섞여지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말씀드리죠. 첫 번째, 제가 교육 연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본래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미생물학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4년 마칠 무렵에 진로를 바꿨죠. 제가 대학원을 교육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교육학을 이제 새로운 제 인생 반려자로 삼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지금 40여 년 동안 교육학도로서 살아왔습니다. 우선 연구자로서 제가 한국교육개발원, 또 청소년정책연구원 등등 국책연구기관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많은 연구 업적을 냈는데 줄잡아 제가 쓴 연구 보고서만 해도 한 40~50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권의 교육학에 관련된 저서 혹은 공저도 냈고 번역서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로서 또 다른 한 측면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학 관련 과목을 이제 강의를 했던 것인데 일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 그 다음에 지금은 대전에 있는 건신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서 석박사 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저의 교육 운동가 혹은 실천가로서의 삶인데요. 저는 대학원 시절부터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지역운동 또는 기독청년 운동 이런 것도 해왔었고요. 특히 민주화운동에 여러모로 투신을 해서 한때 구속되고 하는 민주화 유공자의 반열에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교육 운동가로서 교육 실천에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해왔던 것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989년에 전교조가 한참 만들어질 때 전교조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라는 것을 창립하고 여기서 꾸준히 연구국장, 부소장, 소장, 지금은 이제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공교육 부분에서 제가 일을 했다면 공교육과는 조금 대척점에 있는 대한교육과 관련해서도 꾸준히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교육 운동이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입사하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대한교육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이론적인 연구를 했고, 그 이후에 대한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책 개발에 제가 이런저런 참여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저를 대한교육 연구 1세대, 혹은 어떤 분들은 조금 과장해서 대한교육 레전드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처럼 제가 실천 분야에서 꾸준히 일을 해왔던 것은 교육을 강단에서만 이론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교육이 어떻게 접근돼야 되느냐 하는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봅니다. 제 세 번째 측면은 교육 행정가로서의 경험입니다.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있을 때 김대중 정부 시절 사교육공동체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서 당시에 교육개혁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자문기구가 생겼고, 여기에는 상임위원으로 참여해서 교원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도하는 동안에 이른바 내부형 교장 공모제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낸 기억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후반에 제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때 불법적으로 사표를 강요하는 바람에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가장 꼭대기에서 전국 교육을 내다보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두 정부에 걸쳐서 제가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한울고등학교라고 하는 전남도 교육청에서 세운 공립대안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에 공모교장으로 가서 4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최일선에서 중앙에서 만든 정책이 어떻게 일선 학교에 전달이 되고 이것이 교사나 학부모 그리고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거기서 어떤 좌절감을 느끼는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처럼 소위 탑 다운, 그 다음에 바텀 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을 하면서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허리, 그게 이제 중간 리더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교육감의 위치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고요. 제가 교육감의 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는 두루 교육행정 경험을 소유한 사람만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감히 그 역할을 해보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제 경험의 한 측면이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가졌다는 말씀인데요. 2002년에 어쩌지 해서 안양시장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님도 만나게 됐었죠. 그 이후에 민주당 사교육대책 특별위원장이라는 직을 얻고 활동을 한 적도 있었죠. 제가 교육개발원에 있을 때 아마 최초로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10억짜리 큰 프로젝트였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수주해서 책임자로서 일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연결이 돼서 그런 데까지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라고 하는 건 좀 우리 정부가 수십 년 동안 큰 과제로 씨름해왔던 그런 거였습니다만 정답은 없죠. 하지만 끊임없이 이것도 교육정책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큰 주제라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경험은 정치와 교육의 관계를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였고, 이번에 제가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출마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경험들이 또 정치 영역과 교육 영역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경험 4가지 측면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교육감이라 하면 단순히 결제를 하고 도장을 찍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큰 변화와 방향을 추구하는지를 동시에 이해하고 이 양자를 결합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기도 교육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폭넓은 경험은 바로 그런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간접적인 보증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도민 여러분, 이종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의 폭넓은 경험에 관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